어서오세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왜 북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21세기 신의 양권력 전쟁의 최대 수혜주들을 단번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북극 항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 대신 무려 1만 3천 킬로미터를 단축할 수 있는 신대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24년 2월 홍해를 장악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 운임이 무려 90%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북극 항로가 단순한 대안을 넘어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류 대란과 고운임에 시달리던 전 세계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운송, 경로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북극 항로에 전례 없는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해양 질서를 재편하는 21세기 신의 양권력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 섹터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가 창조한 거대한 기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감소가 북극 항로 개설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북극 해빙 면적은 40년 전과 비교해 약 50%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해빙 감소는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 불과 3개월에 불과했던 항해 가능 기간은 이제 5개월로 늘어났고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무려 7개월까지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연간 운항 횟수를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북극 항로의 상업적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소입니다. 2030년대 후반에는 여름철 연중 운항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상황 변화가 만들어낸 필수 선택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4년 2월 레드의 후티 무장단체 공격은 유럽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선박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우회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항해 거리는 크게 늘어나고 연료비만 해도 선박 한 척당 1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운항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면서 물류 지연과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북극 항로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약 7,000km, 운항 시간은 10일가량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 거리를 40% 단축하고 연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북극 항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죠. 최근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해상 무역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북극 항로의 대체 항로로서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극 지역의 액화천 연가스, 즉 LNG 생산을 2030년까지 무려 3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LNG를 아시아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북부 해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 즉 NSR 개발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및 해운업계가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 건조 및 운항 기술은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개발 계획과 맞물려 지금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를 통해 북극 항로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극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항로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게 될까요? 지금부터 북극 항로 시대의 핵심 수혜주 4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주는 바로 HMM입니다. HMM은 해운 대장주의 완전체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MM은 이미 2021년 세계 최초로 쇠빙 컨테이너선인 HMM 런던호로 북극 항로 시험 운항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항 경험이 아닙니다. 영하 52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쇠빙 등급 1호를 획득했으며 러시아 국영 선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극 항로 운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까지 확보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HMM은 북극 항로 전담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인도가 예정된 차세대 쇄빙 컨테이너선 5척을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15척의 쇄빙 컨테이너선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HMM이 북극 항로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적 연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HMM의 영업이익률은 32%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반 항로 운임이 조정되는 와중에도 북극 항로 운임은 평균 3.5배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북극 항로 전체 물동량은 3,625만 4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200만 톤, 2026년에는 8천만 톤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HMM의 북극 항로 매출 비중은 2024년 8%에서 2025년 15%, 그리고 2026년에는 25%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현재 PBR 0.7배, PER 2.5배로 해운업 내에서도 여전히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쇄빙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쇄빙선 발주의 무려 65%를 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인 아크티카급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국적사의 고성능 쇄빙선을 건조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쇄빙선은 일반 선박보다 건조 단가가 8배나 높고 마진율은 3배 이상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2024년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 가속화를 위해 15척의 대형 쇄빙선 추가 발주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총 30척의 신규 쇄빙선 건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발주가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일 선박 가격이 4억 달러를 상회하는 이 프로젝트만으로도 최소 6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4월 현재 현대중공업의 백로그 즉 수주 잔고는 4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쇄빙선 비중은 현재 6% 수준이지만 2025년 이후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실제 매출 인식까지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극지방 운항에 필요한 해양 플랜트 및 LNG 운반선 건조 기술 또한 현대중공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주는 후스틸입니다. 후스틸은 북극 항로 에너지 인프라의 숨은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유관 대장주로 알려진 후스틸은 북극 항로의 간접적인 최대 수혜주입니다. 러시아의 북극 LNG 프로젝트인 아르크틱2는 물론 중국의 시베리아 힘투 가스관 연장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대구경 강관을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영하 60도에서도 파이프가 파열되지 않는 극한 내식성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2025년 기준 후스틸의 러시아향 매출 비중은 22%로 증가했으며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40%에 달합니다. 이는 북극용 특수 강관의 마진율이 일반 제품보다 2.5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2024년 러시아가 신규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후스틸의 수주 잔고는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아르크틱2 페이즈 2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시베리아 힘2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추가 수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후스틸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장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북극 항로 물류 네트워크의 패권 전쟁을 이끌어갈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회사는 2023년 러시아 국적 물류 기업인 누리크와 북극 물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발빠르게 북극 항로 물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북극 항로 전용 물류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북극 항로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4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시설로 CJ 대한통운이 북극 물류의 핵심 거점을 선점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3월에는 추가로 핀란드 헬싱키에 북극 항로 북유럽 전용 터미널을 개설하며 물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매출 연결성을 살펴보면 북극 항로 물류 단가는 일반 컨테이너당 2,800달러로 기존 항로보다 40% 이상 비싸지만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러시아 현지 파트너십과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물량 확보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CJ
CJ 대한통운의 북극 항로 매출은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4조 5천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업의 특성상 자본 투자 대비 현금 창출력이 매우 높아 CJ 대한통운의 ROE 개선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북극 항로 물류 터미널을 기반으로 콜드체인 물류 및 고부가 가치,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네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북극 항로라는 테마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실적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북극 항로 섹터에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이 이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러시아 제재의 변화, 예상치 못한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극한의 기후 조건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북극 항로 개발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활용,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기회 속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북극의 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